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된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올해 27살이 된 아들도 있죠.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월급이 나오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죠.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안정적인 수입을 버리고 사업을 한다니. 저는 반대했어요. 여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도 태어나는데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제발 믿어줘.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부탁이야. 그 간절한 모습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는 것은 쉽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 자금을 위해서 저는 갓난아이를 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마트와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를 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붓고 온몸이 아파도 일을 멈출 수 없었죠.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여보, 당신 덕분이야. 나 더 열심히 할게.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의 고생 끝에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더니 규모도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자 저희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이 용돈 몇천 원도 아껴야 했는데 용돈은 물론이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마음껏 시킬 수 있었고 생활비도 풍족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친정에 좋은 선물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셨죠. 저 역시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커지면서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몇 년 전 남편이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좀 해보려고 해. 저는 남편이 술이나 도박 같이 나쁜 취미를 가진 게 아니라 건전한 운동을 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건강이 최고지. 내가 도시락도 싸줄까? 저는 남편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남편이 지친 몸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늘 등산을 다녀오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더라.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한참 등산을 다니던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등산을 더 본격적으로 하려면 동호회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안전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산은 혼자 다니다가 위험을 겪는 경우도 많으니 동호회 같은 모임이 있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 건강 챙기려고 시작한 거니까. 남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않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풍경, 정상을 향해 올라가며 찍은 단체 사진. 남편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토요일 아침에만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일요일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산행이 있어. 원래 등산은 꾸준히 해야 건강에 좋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동호회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어. 술도 조금만 하고 올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평일에도 모임이 있어? 당신 원래 술자리 싫어하잖아.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술도 맛있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냥 친목이지 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문제가 되었던 건 모임이 늘어날수록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주말마다 함께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말마다 산에 가느라 가족끼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등산 모임만 다녀오면 사진을 보여주던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찍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도 다들 피곤해서 찍지 못했다며 그냥 넘어갔죠. 그럴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우리 가족하고도 시간을 좀 보내야 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뭐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최근 남편의 회사 일이 많아지면서 평일에도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에도 동호회에 가기보다는 출근한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지니 예전처럼 동호회에 신경 쓸 정신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남편 회사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오려고 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아서 일단 남편 회사 앞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회사 앞에서 우연히 직원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주말에도 출근하느라 많이 바쁘죠? 남편도 많이 힘들고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표님은 주말에 출근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야근도 많죠? 그러자 직원은 또 놀란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야근이요? 몇 달 전에 큰 프로젝트 끝나고는 한 번도 야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주말 출근도 야근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겨우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이 늦는 날마다 전화를 피했던 이유, 집에 들어와서도 핸드폰을 꼭 손에 쥐고 있던 모습,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슬쩍 뒤집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다가 남편이 잠들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의 잠금을 풀고 이것저것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적인 연락 외에는 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낯선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고 김 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도 여행 가자.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늦게까지 같이 있어줘.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야근과 주말 출근이라는 핑계를 대며 다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덤비면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사설 탐정 업체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 받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의 가방을 선물하고 있었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급한 거야? 나 오늘 힘들어서 바로 쉬고 싶은데.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올려놨고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질문에 남편은 사진을 넘겨보며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거래처 사장이야. 오해하지 마. 일이랑 관련된 거라고. 저는 다른 사진 뭉치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예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차 녹음기에서 확보한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내가 명품백 하나 더 사줄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와이프한테 오늘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자.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야, 너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야근하고 주말마다 회사 간다더니 이 여자랑 놀러 다니고 집까지 해줬더라? 그러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내 뒤를 캐고 다녀? 그리고 녹음기를 설치해?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했겠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됐어. 소름 끼쳐서 너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화를 내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겨우 마음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더는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살겠어. 그렇게 30년 가까이 함께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그 여자는 사실 꽃뱀이었고 남편의 돈을 잔뜩 뜯어내고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업도 예전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살아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